되겠습니다. 87번 볼게요. (87번의) 질문은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 자, 행렬이, 자 보세요. 어지럽게 보여. 책 많이 다르냐? 맞아요. 맞죠? 자, 이런 류의 문제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고 우리가 여기 문자가 어지러워. 머릿속으로 안 떠오릅니다.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다 여기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A11 더하기 A11 몇 번 넣어야 돼? 1, 2, 1, 2 네 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됐다는 말은 하나가 A면 하나는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네요. 그 다음에 A12 더하기 A21 얘도 0이에요. 부호가 반대네요. 이런 작업을 하면 되는 문제야. 다음. 자, 행렬의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는데 뭘 일단은 써보자. 행렬의 거듭 제곱은 뭘 써?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일단 써놓고 그걸 이용 가능한지 이용 불가능한지를 대한 내용을 빨리 판단을 하고 그게 가능하면 이용해서 풀 것이고 그게 불가하다면 1차 거듭 제곱을 해가지고 규칙성을 찾는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똑같은 거지. 요놈의 A라고 놓으면 A의 n을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A를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 공식 썼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인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T죠. 플러스네요.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뭔가요? 플러스 8인가요?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인가요? 8, 2는 0 이래 되겠네요. 그러겠지? 우리가 아는 식이 아니네요. 우리가 아는 식이 아니야. 자, 지금은 자 우리가 아는 식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뭐 한다? 거듭 제곱 그냥 일일이 하겠다는 소리야. 자, 일일이 할 때 요 틀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중간 연산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식을 그대로 깔아놓는 거야. 형태 폼만 유지하는 거야.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요것만 적어주고 갈게요. 자, 보세요. 요거 식에서 요 식이 잘은 안 보일 건데 요거는 안 만들어지네요. 안 만들어져. 지금 맞게 썼는가 맞게 썼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모습이 안 만들어집니다. 모습 현재 못 만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 현재 모습은 안 만들어져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할 거야? 얘를 거듭 제곱해 볼 거야. 4 대신에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쓰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다. 1, 2 쓰면 2의 제곱 2 마이너스 2의 제곱 0, 0 0, 2의 4제곱. 일단 규칙성이 있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 성분, 요놈의 성분이 요 모습이 나오도록 해라 이거지. 두 개가, 이거 5개니까 2개니까 N은 5일 가능성이 높겠네. 예? 이건 가능성이 해봐야 돼. 한 번 더는 해봐야 돼. 그러겠지?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을 구하라 했으니까 A는 느낌상은 2의 5제곱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내가 이건 찍은 거니까. 규칙을 찾으려면 2개는 안 돼. 적어도 3개는 해봐야 됩니다. 다음. 자. 그림같이 2개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A가 IJ 성분을 AIJ는 PI에서 QJ로 가는 거야. P에서 Q로 가는 것을 AIJ로 놨습니다. 그래서 R1 지점에서 S2 지점으로 가는 거리의 방법을 수거야. 지금 요 모습에서 1에서 1로 가면 A11, 1에서 2로 가면 A12, 2에서 1로 가면 A21, 2에서 2로 가면 A22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개의 그림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그림이.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R1에서 S2로 가는 방법은 여기에서 1이 갔다가 1이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1이 가서 1이 가는 방법, 여기에서 1이 가서 1이 가는 방법, 여기에서 1이 가서 1이 가는 방법, 여기에서 1이 가서 1이 가는 방법. 느낌을 조금 찾아야 돼요. 뭔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행렬이 곱이 몇 개 있다? 4개가 곱해졌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걸 행렬을 그대로 놓겠다 이런 또 소리가 되겠죠.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러한 행렬을 A라고 놓겠습니다. A라고 놓으면 여기서 1이 가는 방법 경우에서에서 배웁니다. 두 칸 4C 6가지 1에서 2로 가는 방법 요거 한 칸 3칸 4가지 2에서 1로 가는 방법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한 칸 4칸 한 칸 5가지 5C1입니다. 5C1 요거 두 칸은 4C2 알아 몰라? 모르면 설명해 줘야 되니까. P2에서 1으로 가는 방법 5가지 보이죠? 자, 여기에서 1을 가는 방법 한 칸, 2칸, 한 칸, 2칸, 3칸 5C2입니다. 2칸, 3칸 5C2야. 이해돼? 돼, 안 돼? 지금 멍 때리는 친구들이랑 2-3명 있어. 연아, 못 알아먹었어? 네.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었다고. 왜 그런지 물어봐야지. 호종이 알았어? 이 진짜 그래야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자, 행렬의 활용적인 소재는 어디서 올 줄 모릅니다. 행렬은 하나의 폼을 만들자는 거고 전혀 수학적인 내용과 연결고리가 없어. 1차적으로. 행렬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은 더하기와 곱하기밖에 없고 그 행렬을 만드는 내용은 소재는 어디서 올 수가 있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디서도 많이 왔냐면 도형에서도 많이 왔어. 근데 이번에는 도형은 빠졌을 거라 보고 있고 방정식, 부등식, 함수 다 들어올 수 있고 경우에서 오히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경우에서 문제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가로로 몇 번 갈 거야? 3번 갈 거고 세로로 2번 갈 거야. 몇 가지 됩니까? 됐어요? 가로로 가는 방법을 A, 세로로 가는 방법이 B야. 그래서 A, B 나열을 할 거야. 몇 가지 되니? A, B 나열하는 방법은 푸는 방법이 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고 조합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종류가 A하고 B 두 종류밖에 없지. 두 종류만 있는 것은 조합이 더 빠르다 이 말이야. OC 또는 OC3. OC 또는 OC3은 이런 뜻이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2개를 골라가지고 B를 주겠다 이런 뜻이야. 나머지는 A가 채워질 거야. 굳이 채우지 않아도. 나는 B 자리만 고르겠다. OC. A 자리를 고르겠다고 OC3. 얘를 순열로 푸는 방법은 5팩, 3팩, 2팩. 자, 순열로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입체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갑니다. 그림 너무 쉬우니까 하나 더 그려볼게요. 됐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가는 방법 A,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C. 그러면 A가 2번, B가 2번, C가 3번 가야 B에 도착을 할 거야. 근데 얘는 종류가 몇 종류야? 3종류야. 됐습니까? 2종류는 조합, 2종류 이상은 순열. 하지만 2종류는 웬만하면 조합으로 풀자. 관계는 없지만 순열로 풀어도 관계없다고 했어요. 2종류는 조합, 2종류 이상은 순열.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3종류 이상은 순열로 무조건 풀어야 돼. 그래서 얘는 7팩, 2팩, 2팩, 3팩. 이해됩니까? 총 7개인데 AA 똑같아서 중복이 발생하고 BB 똑같아서 중복, CCC 똑같아서 중복. 알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순열로 푸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일이 쓰는 것은 너희들이 뭐 알겠지만 얘는 OC 10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A11, A12, A21, A22를 가지고 똑같은 행렬을 계산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얘하고 얘를 곱했어. 얘하고 얘를 곱하면 A11 곱하기 A11 이게 무슨 뜻이겠어? 여기에서 1이 가서 다시 여기에서 1이 가는 수를 곱했다 이런 소리야.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누구랑 누구랑 곱해야 돼? 이렇게 곱한 것은 A11과 A12를 곱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A12와 A22를 곱해줘야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면 요 놈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A21과 A12를 곱해야 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A2랑 A2를 곱한 놈이 나와야 돼. 얘를 다 더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행렬에서는 어떤 행렬일 거냐 생각을 해야지. 1, 1, 2, 1, 2, 2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거네요. 아니다. 맞나요? 아닌데? 2, 2, 요 놈과 요 놈? 안 되는데? 아니다. 행렬이 2개 있어야 되네.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돼. 그럼 얘를 바로 계산할 수는 없고 11, 12 얘하고 얘를 곱했고 1, 2, 2 얘랑 곱했네요. 요 놈이 지금 Q야. 그러겠지? 요 놈은 21, 12, 21, 12, 22, 22 이게 요거야. 2행 2열. 다시 말해서 요 놈은 S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두 행렬을 거듭제곱한 A제곱에 1, 2하고 2, 2에 대한 합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뭐가 안 나왔어? R1에서 S2로 가는데 어쩐다고요?
아, 선생님이 지금 오케이. 선생님이 말한 것은 R1에서 S2로만 간 게 아니라 요 놈만 지금 R1에서 S2로 간 거고 요 놈은 지금 R2에서 S2로 간 걸 말했다 이 말이겠네. 통과점이 여기에서 1이만 가는 거니까 지금 Q만 기다 이 말이야.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지? 다시 말해서 위에서 말한 활용적인 곱하기식의 곱의 합의 형태를 행렬로 바꿀 수 있냐 이런 내용이야.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거야.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행렬이 뭐가 없냐면 행렬의 이론적인 내용이 좀 약합니다. 행렬의 이론적인 내용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뭐만 있냐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식으로 적을 수 있다. 되니? 이 식이 행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연결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이. 이 문제는 선생님 생각했으면 100% 나온다고 보고 있어. 이 문제는 무조건 100% 나와. 너희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많이 접근이 될 거냐면 요 문제보다는 아니야. 요런 류의 문제로 등장을 시킬 거라고. 이 문제는 100% 나올 거라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럼 어쩐다고? 여기서 말하는 요 말을 식으로 적고 식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 연산을 하자는 게 아니야. 식의 모습만 만들어내고 행렬의 어떤 성분인지를 판단을 하자 이 정도야. 그러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x도 y도 있고 yx도 있어. 그래서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건데 x, y, g도 있을 거라고. x, y, g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x, y, g는 좀 어렵게 나올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x, y만 나올 거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선생님이 생각해야 될 것이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2 행렬의 곱을 이해를 해야 되고 1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2하고의 행렬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얘 곱하면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거고 얘를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정의할 때는 설명했지. 이게 같아야 행렬의 정의가 될 것이고 그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3개짜리는 뭐가 나올 거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가 나오든지 2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1이 나오든지 할 거야. 그럼 얘 결론은 1 곱하기 2가 나올 것이고 얘 결론은 2 곱하기 1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1 곱하기 2는 어떻게 써 있어? 옆으로 써 있는 거지 이렇게. 2 곱하기 1은 세로로 돼 있는 거야.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요것을 이렇게 썼을 뿐이라고.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 말을 식으로 적는다고. 곱합으로 적어. 그러면 행렬의 어떤 성분에서 왔을 것인지 생각을 해내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뭔만 이해되지? 얘를 곱할 때 이렇게 곱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곱했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x, y만 있는 게 아니라 y, x도 있으니까 생각을 열어놓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단 정확하게 행렬의 곱셈은 앞에 있는 것에 가로, 행, 뒤에 있는 것에 열을 곱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달라는 소리고 식을 가지고 행렬로 연결시킨다.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행렬을 가지고 식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식을 가지고 행렬로 만들어라. 아시겠죠? 자, 118번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꽤 등장할 건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합니다. 잘 보세요. 얘하고, 잘 봐. 얘
쓴 방법이 잘못됐어요. 요게 좀 더 나은 표현이야. 좀 더 나은 표현. 오른쪽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게 나은 표현이야. 그러면 얘랑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얘랑 규칙이 있어. 여기에다가 a 제곱을 곱하면 3차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쌤이 얘기할 때 행렬은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뭔 개념이 없어? 나누기 개념이 없어. 나누기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린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누기 개념을 사용을 하려면 행렬을 좀 더 많이 하고 나누기 개념 들어갈 거다. 그래서 행렬은 뭐밖에 없냐면 곱하기하고 대입은 있다. 얘를 a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거 대신에 이거를 넣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규칙성이 분명 있단 소리야. A5, A4는 위에 있는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 봤더니 곱하기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실의 모습을. A 세제곱이 A가 됐어. 오습상 A제곱이 사라진 나누기적인 개념이라고 해. 빼기적인 개념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추가됐다. 마이너스 3이 붙으면서 A 세제곱 A 이렇게 됐다 이거죠. 대신 또 요거 대신에 위에 걸 집어넣을 수 있어서 마이너스 3이 2개고 A 플러스 2로 바뀌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A 성분은 나왔고 이 성분 나왔으니까 얘랑 더하면 뭐 A의 모든 성분 0이라 했으니까 A 플러스 2의 모든 성분은 2가 되겠죠. 2가 요놈을 각각 곱했어. 됐니? 자, 우리가 행렬하면서 조심할 점 수로 써줄게요. 5 1, 2, 3, 4 5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할 거야. 그러겠지? 얘를 다 더해가지고 5를 곱할 거야. 똑같은 말이 되겠죠? 모든 성분의 합에다가 얘를 곱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모든 성분의 곱은 다릅니다. 모든 성분의 곱은 얘를 곱해가지고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4번 곱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 이해되십니까? 이게 헷갈리면 5를 분배시켜 놓고 계산하는 거야. 응? 자, 123번. 선생님이 여기 문제부터는 약간 행렬의 이론이 좀 들어간 거야. 그 전 문제도 약간 이론이 좀 더 들어가 있긴 한데.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아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 2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러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좀 했던 거야. 이러한 폼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야.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을 잠깐 몇 초만 고민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쓸 거다. 아시겠죠? 자, 123번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 했던 거야? A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하다한 문제, 어려운 문제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을 했지? 기억납니까? A5, A2,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한 말이니까 A하고 O의 행렬 다 0으로 만들어 봅니다. A하고 E의 행렬 됐습니까? E는 단위야. 세 번째 A, B에 대한 형태 보통 1차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차가 안 나온다가 아니고 1차가 주로 많이 나온다. 네 번째는 이건 좀 어려운 건데 A하고 B를 곱했는데 K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좀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나오게 되면 아 그런 값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오게 되면 A랑 B랑 곱해서 K가 나왔다.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집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왜 교환법칙이 중요하냐 이거지. 얘를 보는 순간 뭐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식을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여기 있는 식을 행렬에 원래 중요한 건 행렬에 곱을 할 때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가 돼. 됐니? 그러면 요 식이 지금 E-A-B 플러스 AB가 2가 돼서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AB가 2라고 했지. A 플러스 B가 2. AB가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니 지금? 잘. 다시 적어줄게. 발발. 이렇게 나온 식을 A 플러스 B가 2가 됐고 AB 마이너스 AB. 선생님은 그대로 교환법칙 써도 안 했어 아직까지는. 분배만 한 거야. 잘 보세요. 요 놈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이 식을 이렇게 만들었죠. 됐어요? 자, 이 방법을 주로 안 쓸 거야 너희들은 풀이할 때. 요 방법은 주로 안 쓸 거야. 하지만 요 방법에 대한 것은 좀 더 설명을 좀 더 할 거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대입을 할 거야. A 플러스 B 대신에 E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대신에 E 마이너스 A.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왔지. 자, 자 여기서 이러한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위에서 A 플러스 B는 2라는 식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을 했다 이거야.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쉬워집니다. 생각이 쉬워지는 것인데 문제는 어려워져.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부터 생각이 쉬워지는 거고 난이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당연하겠지. 생각이 쉬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더 어려웠다는 소리야. 문제가 어려워진 걸 생각 자체가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이러한 말을 써줬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곱셈 법칙 같은 생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 놈을 대입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들었는데 쌤이 요 식에 대한 의미가 뭐야? 합곱이지. 합곱이 나오면 우리는 뭐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 합이 나오면 합이 2가 1이고 얘가 1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요 놈을 만족하는 행렬이 AB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에 풀이는 다항식에서 풀이 나왔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지. 밑에 식의 방법도 사용을 했어 우리는. 밑에 식의 방법도 썼고 위에 식의 방법도 썼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응? 뭐부터 이게 가능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부터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거라고 해. 이해됩니까 지금? 왜 지금 선생님 위에 있는 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냐면 지금 아래 식은 어떻게 돼? B를 제거하면서 A에 관한 식이 나왔을 거라고. 근데 A를 제거해도 B에 관한 식이 나와야 돼. 근데 그 식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풀라 이 소리야 지금.
합이 2이고 곱이 2라고 나왔습니다.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다는 것은 요 하나와 똑같은 식에다가 A를 넣을 때와 B를 넣을 때가 똑같은 식의 폼이 나올 것이니까 이 A의 결과나 B의 결과가 똑같게 나올 것이다 이 말이고, 그러겠지?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차수가 좀 낮았다 싶으면 우리는 뭐야?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었을 거야. 그러겠지? 근데 차수가 높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A 플러스 2를 곱하죠. 곱셈 공식이야. 다항식 형태라고 해. 여기다가 A 플러스 2를 곱해서 A 세제곱이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 6제곱이 2가 나왔다라고 마무리 지을 거라고. 근데 B는 어디 있냐? 똑같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 하는지를 알겠어요? 이 정도 문제, 이런 문제를 건드리려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데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아주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우리한테 이 정도까지 안 나올 건데, 그래서 중요한 생각이 뭐냐고, 교환법칙에 대한 얘기라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얘는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얘는 왜냐면 2 곱하기 4에 대한 것은 우린 많이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인지 어지러워. 도대체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러지? 문자도 많고 P라는 문자도 있고 Q라는 문자도 있고 많다고. 그럼 내가 뭐야? 이 말을 가지고 식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뭐 내용이 없어. 두 자연 보호 구역 대문자 P1, P2가 있는데 두 종류의 동물 Q1, Q2가 서식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더니 QI가 PJ에 살고 있으면 이렇게 해. 얘를 머릿속에 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를 넣어가면서 쓴다고. Q1이 P1에 살고 있으면 A11은 1이라고 쓸 거라고. Q1이 P2에 살고 있으면 1, 살지 않으면 0 이렇게 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겠지? 근데 A제곱이 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근데 A가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원소는 뭐밖에 없어? 1, 0밖에 없겠죠. 그런데 얘를 곱해가지고 1, 2, 0, 1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됐어요? 문자 넣어놓고 가도 돼. 하지만 나는 그냥 제일 쉬운 게 지금 0하고 2야. 2는 어떻게 나올 거냐? 요거 곱해서 2가 나왔을 거야. 그럼 여기는 1, 1, 1, 1이겠지. 1하고 0밖에 성분이 없으니까 그 결론은 0, 1, 2 중에 나올 거 아니야. 되니? 이거랑 곱해서 1이 나와야 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야. 얘가 0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곱했대. 이거랑 지금 같은 거네. 뭐 끝났네. 이거네. A랑 행렬이 똑같은 행렬이니까. 뭐 하는지 알겠지? A 제곱을 가지고 A를 역추론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자, 저번 시간에 역행렬 공부를 했어요. 외우라겠어요? 얘를 A 21 11 43 22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야, 이 문제는. 이 문제 요구가 얘를 행렬을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래서 A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제거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얘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야? 역행렬이라고. 자, 서술형 못 씁니다.
소수를 못 쓸 거야. 그럼 여기 얘가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다가 우리는 요놈의 역행렬을 곱할 것이야. 역행렬 기억납니까? A, B, C, D의 역행렬 외우라겠어? 언제 사용될지 모르니까 외우라고 해. AD 마이너스 BC분의 1. 그 다음에 A랑 D랑 바뀌었고 B랑 C랑은 부호가 바뀌었다. 이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갖고 계산해주면 우리는 A행렬 구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혹시 역행렬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 역행렬 절대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강조를 하면 이 풀이 방법은 일단 안 된다. 풀이 방법은 안 된다. 서술형의 풀이 방법은 안 된다.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선생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 생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 행렬이 좀 난이도가 있는 데가 뭐 역행렬부터가 교환법칙하고 역행렬이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거기서부터 행렬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행렬이 어려워져.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